2023년 12월 한국이 전통의 전차 강국 독일을 제끼고 호주 육군의 차기 장갑차 사업자로 선정이 됐죠. 공급 규모를 살펴보면 129대 계약에 금액으로는 24억 달러, 우리나라 돈 3조 1,500억 정도, 이런 규모의 대형 사업을 따냈는데, 여러분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독일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전차, 땅크죠. 2차 대전 당시 전 유럽을 호령했었던 그런 공업 강국 아니겠습니까? 기갑 장비끼리 맞다이 까는 걸로는 세계 최고인 나라였죠. 그래서 독일 축구대표팀 별명도 전차 군단, 땅크 군단이잖아요. 그리고 2023년 현재도 독일 차들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명품입니다. 이거 있으신 형님들은 다 독일 차 타시죠. 포르쉐,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등등, 이렇게 독일이 세계적인 공업 국가인데, 그런 독일을 뛰어넘고 한국의 기갑 장비가 선정이 되었다. 분명 축하할 일이고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과거만 해도 이런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대전 때 독일이 강력한 기갑 장비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조지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느냐? 이 소 달구지 끌고 있었잖아요. 쟁기로 밭 갈고. 바로 옆 나라 일본도 바다에 항공모함 띄워가지고 미국이랑 맞다이 까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낙후된 농업 국가였다. 우리나라는 이런 첨단 무기 이런 건 언감생심 꿈도 못 꿨었죠. 하지만 한국이 기존의 이런 공업 강대국들을 따라잡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과 붙어도 전혀 꿀릴 게 없다. 더 이상 하면 국뽕이 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레드백이 선정된 실질적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뽕 채널들이 이 레드백을 물고 빨고 아주 난리가 났는데, 우리 현명하신 구독자님들은 시야를 좀 더 크게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자는 의미에서 이번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레드백이 호주 육군 장갑차 교체 사업에 선정된 일은 물론 우리가 자부심을 충분히 가져도 될 만한 일이고, 성능 면에서도 레드백이 링스에 비해 우수하지만 다른 정치적인 이유도 분명 있었다는 거죠. 한동안 뜨거웠던 레드백 장갑차, 이 레드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3월 호주 육군이 육군보병 장갑차 교체 사업 프로젝트 랜드 400 페이즈 3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랜드 400 3단계 사업이 무엇이냐? 호주 육군 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요. 그 중에서 3단계 사업, 이 페이즈 3에 한화의 레드백이 선정이 되었다. 자세하게 들어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고 핵심만 간단하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사업 확정, 2단계는 정찰용 차륜 장갑차, 바퀴 달린 장갑차를 말하는 거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차륜형 장갑차.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보병 전투 장갑차, 네 번째는 성능 보증,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1, 2, 3, 4단계를 간단히 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2단계 사업, 차륜 장갑차 사업에 독일 라인메탈사의 복서 CRV가 선정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라인메탈. 이번에 레드백과 끝까지 경합을 붙은 링스의 제작사가 라인메탈사입니다. 이 라인메탈사가 초도 물량 25대를 제외한 나머지 복서 장갑차의 도입분을 호주 브리즈번 공장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호주 당국과 쇼부를 받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해드리기로 하고, 그럼 호주 육군은 그동안 무슨 전투 장갑차를 썼길래 이렇게 대규모로 바꾸려고 사업을 진행했을까? 호주 육군은 그동안 M113 AS4를 사용했었습니다. 이 M113이요,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전 때 사용하던 장갑차입니다. 베트남 전쟁 중과 이후에도 호주 육군에서 사용하던 장갑차, 진짜 마르고 닳도록 사용했는데, 미국에서 800대 들여와서 진짜 사골 마냥 이 사골 육수 끓이는 것처럼 잘 써먹다가 얘도 이제 나이를 먹을 거 아닙니까? 노후화가 시작되니까 교체 수요가 발생했다. 그래서 호주 육군에서 줄기차게 교체 수요를 주장했는데, 호주 당국이 발로 뻥 까버립니다. 우리 핵잠수함도 들어와야 되고 전투기도 새로 사와야 되고 할 거 많은데 너네 장갑차 따위에 줄 돈이 없다, 이러면서 발로 뻥 까버리죠. 그래서 호주 육군은 울며 겨자 먹기로 노후화된 M113을 개량하는 사업, 랜드 106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M113 431대가 M113 AS4로 개량이 됩니다. 아주 뽕을 뽑은 거죠. 그런데 이 개량도 못할 정도로 아주 노후화되고 낡은 것들 있잖아요. 택시로 따지면 80만 90만 킬로 탄 것들, 도저히 택시 부활도 안 되는 그런 낡은 것들은 고철값으로 팔아버리고 폐기 처분해버립니다. 그렇게 이 대신 잇몸으로 때우다가 시간은 흘러 2010년대 후반이 됩니다. 호주 당국도 이제 아는 거죠. 얘네로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전장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큰 결심을 하고 랜드 400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2018년 8월 호주 정부는 입찰 공고를 내고요. 이게 지금 숫자가 줄어서 129대지 그 당시는 400대 사업이었거든요. 이게 워낙 초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온갖 군수업체들이 다 뛰어듭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아시는 그런 유명 업체들이 다 참여하죠. 미국의 로키드 마틴, 제너럴 다이내믹스,
영국의 BAE 시스템즈, 독일의 라인메탈, 이렇게 전 세계에서 내로를 하는 업체들이 다 뛰어든다. 이 당시 하나는 레드백의 도면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시제품 모형만 가지고 참여했다고 해요. 그 패션쇼 나가는데 모델 없이 그냥 마네킹만 들고 나간 거죠. 그렇게 3단계 사업이 시작되게 되고요. 3단계 사업에서 하나의 레드백이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라인메탈과 정말 치열한 승부 끝에 호주의 차기 장갑차로 낙점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드백은 정말 기념비적인 장갑차죠. 이제 국산 장갑차도 드디어 해외 판매가 이루어지는구나, 해외에서 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레드백은 성능이 엄청나죠. 야지 주행, 장애물 극복, 뭐 이런 기동 능력은 세계 최고고요. 능동방어 시스템은 이지스 구축한 방식입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랜드 400 2단계 사업 있죠. 차륜형 장갑차 사업. 이 2단계 사업에서 복서 CRV가 선정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레드백의 경쟁작이었던 이 링스의 가장 큰 장점은 물론 레드백보다 저렴한 부분도 있지만 이미 2단계에서 선정된 복서 장갑차와 포탑, 무기 체계를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군수 체계를 단일화하고 부품 비용을 절약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또 복서 장갑차의 대부분을 이미 호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쇼부를 받기 때문에 복서와 링스의 생산 기지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엄청난 장점으로 꼽힙니다. 레드백과 링스 둘 다 호주 육군의 성능을 충족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면에서도 링스가 경쟁력이 있다. 레드백보다 더 싸다는 거죠, 링스가. 그래서 라인메탈사의 링스가 이번 사업에서도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됐다고 해요. 특히 호주는 어떤 계약까지 맺었었냐면 독일 정부와 쇼부를 봅니다. 호주에서 생산되는 복서 100대를 독일로 역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기도 했고요. 이렇게만 된다면 호주 당국 입장에서는 완전 꽉 먹고 알 먹고 땡큐인 입장이다. 물론 레드백의 성능이 더 우수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이 수주전이라는 게 단순히 성능만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있었죠. 바로 노르웨이 주력전차 수주사업.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한국의 K2 흑표가 일장 승부를 벌였었죠. 이 사업에서 한국의 K2 흑표가 독일의 레오파르트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주전에서 떨어졌죠. 이런 K2 흑표의 사례처럼 영연방 국가인 호주가 정치적인 이유로 대한민국 레드백보다는 독일의 링스를 선택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었거든요. 냉정하게 성능으로만 따졌을 때는 한국의 전차가 독일의 전차보다 더 우수하지만 분명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개입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석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레드백도 링스보다 성능이 우수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한화가 승부수를 던집니다. 어떤 승부수냐? 바로 철강입니다. 여러분, 호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캥거루,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이런 것들 있죠. 하지만 호주에서 정말 유명한 게 바로 강성 노조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호주는 노조가 굉장히 강력한데요. 호주는 이른바 영국식, 잉글랜드식 강력한 산업별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노동당은 영국을 대표하는 정당이죠. 우리나라에서야 노동당이 되게 마이너한 정치 세력인데 영국에서는 노동당이 우리나라 민주당처럼 영국을 대표하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노조도 굉장히 강력한 걸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호주도 영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영국의 영향을 당연히 받았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호주 노동조합에 비하면 잽도 안 되죠. 호주는 노사 분규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의 규모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 슈퍼 노조가 호주의 노동 생산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게 전 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광산, 항만, 철도, 항공 이런 산업 현장의 파업은 물론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파업도 빈번합니다. 노조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그냥 파업, 그냥 일 안 해, 이런단 말이죠. 이런 호주의 노동조합은 강력한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정권의 향배에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선을 치르거나 총선을 치른다, 이러면은 정치권에서 이 노조의 눈치를 굉장히 봐야 하는 거예요. 이른바 정권의 목줄을 이 노조가 쥐고 있다. 그래서 호주의 정치인들은 이 노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화가 호주의 철강업체 비살로이스틸과 쇼부를 봅니다. 자, 기사를 보실게요. 한화 디펜스, 호주 철강사와 레드백, K9 자주포 글로벌 수출 협력. 이 기사에 보시는 것처럼 한화는 그동안 포탑과 차체에 들어가는 장갑을 포스코 철강을 받아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 이거죠. 호주에 납품되는 레드백과 K9에 사용되는 철강을 전량 비살로이스틸,
즉 호주산 철강을 사용하기로 계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데요. 기사에 보시면 호주뿐만 아니라 한화가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하는 레드백과 K9에 사용할 철강을 비살로이 스틸로부터 조달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기사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한화가 이집트에 수출하는 K9에 호주산 철강을 쓴다. 그러니까 한화 디펜스가 그동안 한국 최대 철강사인 포스코의 철강제를 사용해 왔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거죠. 이제부터 수출되는 K9과 레드백에는 호주 철강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기사 보시는 것처럼 이집트에 16억 달러, 약 2조 원 규모의 K9이 수출되는데 이 수출 물량 전부에 호주산 철강제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포스코는 시장을 뺏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드백이 극적으로 거래가 성사된 뒷배경에는 대한민국 포스코의 철강이 아니라 호주산 철강을 사용해 주는 것에 있지 않나. 그리고 호주 국내 정치권의 입장에서도 차기 선거에서 철강 노조 세력의 눈치를 봐야 했던 점이 레드백 승리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나,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원인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레드백의 링스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성능 면에서 링스에 앞섰고요. 그리고 레드백의 또 하나 강점이 있죠. 호주의 차기 자주포 사업에 선정된 한국의 K9 자주포, 호주 현지 이름은 AS9 헌츠맨. 이 헌츠맨과 레드백이 파워팩, 즉 엔진과 변속기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또 한화에서는 레드백의 새로운 포탑 설계와 제작에 호주 업체가 참여해도 된다, 이런 길을 열어줬고요. 그리고 레드백도 라인메탈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헌츠맨과 레드백이 같은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레드백이 호주 질롱시에서 건설 중인 H-에이스 공장에서 생산되는데요. 2028년까지 호주군에 차례대로 납품 예정이라고 합니다. H-에이스는 한화의 호주형 K9 자주포 헌츠맨 AS9과 탄약 운반차인 AS10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2단계 사업에서 라인메탈사의 복서 CRV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3단계에서 링스를 선정해주면 복서 CRV와 링스를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게 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한화에서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또이또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레드백의 포탑과 차체를 보호하는 장갑은 더 이상 한국의 포스코가 아니라 호주 철강업체 비살로이 스틸이 독점 공급한다, 이런 계약을 담고 있습니다. 국뽕 채널들이 이 레드백을 아주 찬양 못해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런 사실도 알아야 되지 않나 라는 의미에서 이번 편을 준비해봤고요. 더 재밌는 군사뉴스, 더 알찬 군사뉴스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 팍팍, 좋아요 팍팍, 알림 설정 팍팍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